내 딸들은 내가 지켜. 내가 끝낼 거야. 한혜라가 그렇게 말하고 운전대를 꺾는 순간 진태석은 그제야 깨달았는데요. 자기가 평생 쥐고 흔들던 목줄이 지금은 자기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됐다는 거요. 한혜라는 진태석을 막아 세우고요. 진태석과 같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진태석은 처음엔 비웃었어요. 한혜라가 결국 자기 옆으로 돌아왔다고, 끝까지 자기 여자라고 착각했거든요. 그래서 진태석은 평소처럼 낮고 느리게 말했죠. 혜라야, 또 헷갈리게 할 거야. 하지만 한혜라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한혜라는 그날만큼은 부회장도 아니고 진태석의 여자도 아니고 오직 정원의 엄마였거든요. 한혜라는 차정원이 평생 기다렸던 말을 늦게나마 스스로에게 반복했을 겁니다. 내가 버린 딸을 내가 지켜야 한다. 그 생각으로 한혜라는 진태석의 운전대를 움직였습니다. 진태석은 차 안에서 얘기를 하다가요. 문득 한혜라가 후회한다고 느꼈어요. 진태석은 그때부터 불안해졌는데요. 진태석은 불안을 통제로 덮는 인간이라서요. 진태석은 한혜라에게 다그치듯 말합니다. 날 위해 온 게 아니네. 한혜라는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는 게 아니라 입꼬리만 올린 거였죠. 태석씨. 그 호칭이 진태석을 더 흔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아니고 태석씨. 사랑받는 척을 하게 만드는 단어. 진태석은 그 단어에 약해요. 약해지는 순간 잔인해지는 인간이기도 하고요.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나 그때를 후회해. 내 욕망이 다 망친 것 같아. 진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한혜라가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시고요. 아주 낮게 말했는데요. 내가 끝내야만 해. 그 말이 진태석 귀에는 협박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협박이 아니라 선고였어요. 한혜라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이었거든요. 한혜라는 끝내자며 운전대를 돌렸어요. 진태석이 손을 뻗어 한혜라의 팔목을 잡으려는 순간 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혜라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 운전대를 더 세게 틀었습니다. 같이 죽자. 한혜라가 그렇게 말했을 때 진태석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는데요. 진태석은 자기 통제 밖의 결심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한혜라의 결심은 진태석이 돈으로도 협박으로도 소유로도 못 잡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충돌이 났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아도요. 충격은 컸습니다. 차는 멈췄고 진태석은 숨을 못 쉬었습니다. 늘 남의 숨을 막던 인간이 자기 숨이 막히는 순간을 맞았죠. 진태석은 마지막까지도 한혜라를 보며 말하려 했을 거예요. 너 배신. 그런데 입이 움직이기 전에 가슴이 먼저 꺼져버렸습니다. 심장이 멈춘 겁니다. 진태석의 끝은 총도 칼도 아니었고요. 돈줄과 통제와 공포로만 살아오던 인간이 자기 공포에 눌려 끝나는 모양새였어요. 한혜라는 살았습니다. 피투성이로 숨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그런데도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한혜라의 벌이었고요. 동시에 한혜라가 처음으로 선택한 속죄 방식이었습니다. 죽는 건 쉬운데 살아서 갚는 건 어렵거든요. 진태석의 사망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건양은 원래 소문이 전염병처럼 번지는 집안이었잖아요.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기뻐했는데요. 제일 먼저 움직인 사람은 무서워서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진태석 편에 붙어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새 주인을 찾아야 했거든요. 주인을 잃은 개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새로운 목줄을 찾는 겁니다. 그 목줄이 어디로 향했냐면요. 차정원과 주하늘 쪽이었습니다. 이미 진정원이 비대위 의장으로 서 있었고 주하늘은 밖에서 건양을 조이는 칼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차정원과 주하늘은 그 목줄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줄을 주는 순간 다시 누군가가 누군가를 소유하기 시작하거든요. 둘은 소유가 이 집안을 망쳤다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바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시간이 없었어요. 진태석이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 진태석이 죽었기 때문에 시작되는 지옥이 있거든요. 진태석은 죽어도 죄가 남습니다. 비자금 명단, 협박 라인, 내부 배임, 살인 조작, 납치, 폭행,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죄책감까지요.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딱 한 문장만 말했을 겁니다. 정원아, 지금부터는 감정으로 싸우면 져. 차정원이 씁쓸하게 웃었겠죠. 나 감정으로만 살았는데. 주하늘이 고개를 저었을 겁니다. 감정은 내 편이야. 근데 싸움은 증거로 해야 해. 차정원은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알았습니다. 진태석은 말이 많았고 그 말이 증거가 되는 인간이었죠. 그리고 진태석이 마지막까지도 남긴 게 있었습니다. 차기범을 죽이는 영상 같은 폭탄들요. 죽는 순간까지도 판을 태우고 가려는 인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심리 클라이맥스가 옵니다. 진태석 사망 후 건양 안에서는 회장님이 죽기 전에 남긴 파일이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 파일이 언론으로 갈지 검찰로 갈지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서 거래용으로 쓰일지 모릅니다. 차정원은 그 순간 숨이 막혔을 거예요. 태석이 죽었는데도 태석이 살아있는 것 같다.
이게 진태석이 만든 공포의 잔향이거든요. 윤비서는 그때도 조용히 움직입니다. 윤비서는 누구 편인지 쉽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결국 살아남는 쪽이 아니라 살려야 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어요. 윤비서는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의장님, 파일은 이미 복사됐습니다. 차정원이 눈이 번뜩입니다. 누가? 윤비서가 답합니다. 김수석 라인에서요. 그리고 구실장 쪽도 냄새가 납니다. 구실장은 공난숙 라인이죠. 공난숙은 이미 한 번 돈을 토해내며 자존심이 찢겼고요. 그 찢긴 자존심은 복수심으로 변합니다. 공난숙이 무서운 이유는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손해봤다고 느낄 때 더 잔인해지기 때문입니다. 공난숙은 속으로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진태석은 죽었다. 그럼 이제 내 차례다. 공난숙은 사람을 애도하지 않습니다. 공난숙은 판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공난숙 앞에 홍세프 할매가 다시 등장합니다. 홍세프는 공난숙을 보며 아주 담담하게 말해요. 너 또 불 붙이려 하지? 공난숙이 눈을 치켜뜹니다. 난 불 안 써. 홍세프가 고개를 젓습니다. 불은 손에 들고 쓰는 게 아니야. 눈으로 쓰는 거야. 내 눈 지금 불이야. 공난숙이 비웃습니다. 할매가 뭘 알아. 홍세프가 한마디로 끊습니다. 새끼보다 더 귀한 새끼는 할미가 지켜. 그 말이 공난숙을 흔듭니다. 공난숙은 엄마라는 말에 약하면서도 그 약함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니까요. 홍세프는 여기서 한 번 더 강하게 박습니다. 내가 살고 싶으면 내가 사랑하는 걸 버리지 마. 내가 살고 싶으면 내가 사랑하는 걸 이용하지 마. 공난숙은 순간 말이 막힙니다. 공난숙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인데요. 사실은 사랑을 소유로 착각해온 사람입니다. 홍세프는 그 착각을 찢어버립니다. 사랑은 목줄이 아니야. 공난숙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공난숙이 구실장에게 명령합니다. 그 파일 내가 먼저 잡아. 구실장은 웃으며 말하죠. 회장님, 누가 회장입니까? 공난숙은 눈을 번뜩이며 대답합니다. 내가 되면 돼. 그 순간 공난숙은 진태석과 닮아버립니다. 닮아버린 걸 아는 순간이 공난숙을 더 미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던 인간이랑 닮았네. 그런데 그런 자각이 있을수록 사람은 두 갈래로 갑니다. 멈추거나 더 달리거나. 공난숙은 더 달리는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이 차정원과 주하늘은 비대위를 통해 건양의 통제권을 공식화합니다. 진태석이 죽었으니 누가 공백을 채울지 결정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주하늘이 단순히 회장 자리를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 듭니다. 보고 라인, 결제 라인, 법무 라인, 재무 라인 진태석이 심어놓은 사람들을 조용히 빼내죠. 조용히가 핵심입니다. 폭발시키면 증거가 날아가거든요. 주하늘은 폭발이 아니라 숨통을 조이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의 장례를 정리의 무대로 쓰지 않습니다. 차정원은 그런 쇼를 싫어해요. 차정원은 차정원답게 증거로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차정원은 또 한 번 흔들립니다. 진태석이 죽기 전에 공개했던 영상들, 조작된 것과 진짜가 섞여 있는 영상들, 사람들의 기억을 흔드는 편집들, 그 속에서 차정원은 자신의 과거를 다시 봐야 하거든요. 아빠 차기범이 어떤 방식으로 희생됐는지요. 차정원은 과거를 반복 설명하지 않기로 한 흐름이 있지만 마지막 화에서는 결말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딱 끄집어내면 됩니다. 차정원의 트라우마가 지금의 결정을 좌우하니까요. 차정원은 결국 결심합니다. 태석이 죽었어도 태석이 만든 구조는 살아있다. 그 구조를 죽여야 해. 주하늘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든 행복을 하든 그건 그 다음이야. 이 대사가 중요한 이유가요. 둘이 사랑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이 집안을 못 이깁니다. 둘은 사랑을 연료로 쓰고 싸움은 증거로 해야 합니다. 한혜라는 병원에서 깨어납니다. 몸은 망가졌는데요. 정신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혜라는 진태석이 죽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걸 본 사람은 흔들리기도 하지만 한혜라는 오히려 정리되었을 겁니다. 내가 끝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한다. 한혜라는 책임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냉혈한이지만 책임은 자신의 방식으로 짊어지는 인간입니다. 특히 딸 앞에서는요. 차정원이 병실로 들어오면 한혜라는 먼저 말했을 겁니다. 정원아, 울지 마. 차정원이 숨을 삼킵니다. 한혜라가 이어서 말합니다. 지금 울면 내 눈이 흔들려. 흔들리면 또 누가 널 잡아. 차정원은 그 말이 너무 미워서 웃음이 나올 뻔합니다. 한혜라는 끝까지 살아남는 방식으로 말하니까요. 그런데 차정원은 이번에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차정원은 이미 살아남는 방식으로 평생을 버텼거든요. 차정원이 낮게 말합니다. 엄마, 왜 나 대신 나갔어? 한혜라는 대답을 바로 안 합니다. 대답하면 감정이 튀어나올까 봐서요. 한혜라는 한참 뒤에 말합니다.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차정원은 그 말이 늦었다는 걸 압니다. 너무 늦었죠. 그런데 늦었어도 없었던 것보단 낫습니다. 차정원은 결국 고개를 떨굽니다. 나 아직 엄마 용서 못해.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게 정상이지. 한혜라는 여기에 괜찮아 같은 말 안 합니다. 대신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현실적인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다 한다는 말이요. 마지막 화에서는 진짜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한혜라는 병실에 누워서도 움직이는 엄마가 됩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이 남긴 문서 라인, 내부 공범 라인, 외부 협박 라인 그걸 끊어낼 수 있는 열쇠를 알고 있거든요. 한혜라는 그 열쇠를 차정원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한혜라답게 거래합니다. 정원아, 내 이름으로 해.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또 더러워져. 차정원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나 이미 더러워. 한혜라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더 더럽히지 마. 여기서 세 번째 심리 클라이맥스가 들어갑니다. 한혜라가 숨겨왔던 진태석의 마지막 안전장치 예를 들면 진태석이 죽어도 자동으로 공개되도록 설정해둔 자료 그 존재가 드러납니다. 진태석은 그런 인간이에요. 죽어도 판을 태워요. 그 안전장치가 작동하면 건양은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면 차정원도 주하늘도 세미도 모두가 같이 휘말립니다. 그래서 차정원과 주하늘은 진태석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걸 해야 합니다. 진태석의 유령을 끝내야 해요. 윤비서가 그 장치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윤비서는 진태석 밑에서 살아남았지만 그건 진태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였고요. 살아남은 사람이 어느 순간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윤비서의 그 선택이 지금입니다. 윤비서는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의장님, 진태석 쪽 서버 접근은 황 실장이 제일 빠릅니다. 차정원이 황 실장을 봅니다. 황 실장은 움직입니다. 황 실장은 이제 진태석 편이 아니고요. 진태석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막지 못했죠. 이미 진태석은 끝났으니까요. 황 실장은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꺼내오겠습니다. 차정원이 묻습니다. 왜? 황 실장이 잠깐 멈칫하다가 말하죠. 죄책감입니다. 차정원이 차갑게 말합니다. 죄책감으로 움직이면 또 실수해. 황 실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죄책감 말고 선택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이때 조미양이 짧게 끼어듭니다. 조미양은 황 실장을 붙잡고 말해요. 야, 너 죽을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냐? 황 실장이 웃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숨을 정리하는 표정이죠. 죽을 생각은 없습니다. 조미양이 울컥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굴어? 황 실장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당신이 다치면 싫어서요. 조미양이 말문이 막힙니다. 조미양은 잔망스럽고 솔직한 사람인데요. 이런 순간엔 오히려 말이 없어요. 감정이 너무 커서요. 황 실장은 조미양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습니다. 길게 안 잡아요. 길게 잡으면 약해지니까요. 그 짧은 손잡음이 둘의 늦게 오는 러브라인의 시작입니다. 아주 짧게, 그러나 확실하게요. 한편 진세미는 납치 사건 이후 붕괴와 성장 사이에 있습니다. 세미는 아빠에게 납치당한 딸이었고요. 그 사실은 세미의 세계를 찢어놓습니다. 하지만 세미는 엄마 한혜라에게 따뜻함을 받은 사람이라서요. 세미는 무너지다가도 다시 일어섭니다. 세미는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언니 아니 정원아. 나 이제 아빠라는 말 못하겠어. 차정원이 대답합니다. 그래도 돼. 세미가 울면서 말합니다. 근데 나 무서워. 차정원이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무서워해도 돼. 근데 너는 혼자 아니야. 이 말이 세미를 살립니다. 세미는 이제 딸이 아니라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 사이 공난숙은 끝까지 흔들립니다. 공난숙은 비자금의 냄새를 맡고 어르신의 이름을 듣고 김수석의 움직임을 보고요. 공난숙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르신이 움직였어. 그 말은 공난숙에게 공포입니다. 공난숙은 두려움을 싫어하지만 두려워할수록 더 잔인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난숙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려 합니다. 내가 먼저 파이를 터뜨릴까? 그런데 홍세프 할매가 공난숙을 다시 막습니다. 너 지금 터뜨리면 내가 먼저 터져. 공난숙이 소리칩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홍세프가 딱 잘라 말합니다. 살아. 공난숙이 비웃습니다. 살면 뭐해, 내가 아닌데. 홍세프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럼 내가 되는 길로 가. 돈이 아니고. 공난숙은 그 말을 이해 못하는 척하지만요. 사실은 이해합니다. 공난숙도 인간이니까요. 공난숙은 결국 토해낸 돈이 자기 목숨값이었다는 걸 받아들일 겁니다. 이걸 인정하면 공난숙은 조금 사람처럼 변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개과천선은 안 됩니다. 그런 캐릭터 아니니까요. 대신 마지막 화다운 한 번의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공난숙은 결국 구 실장에게 말합니다. 파일 건드리지 마. 오늘은 내 손 더럽히지 마. 구 실장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회장님 지금 와서? 공난숙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지금 와서가 아니라 지금 아니면 끝이라서. 그리고 마지막 화의 메인 심리 클라이맥스. 진태석이 죽었는데도 진태석의 자동 공개 장치가 작동하려 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건양은 다시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진태석이 죽었는데 왜 아직도 끝이 아니냐라고 말하겠지만요. 그게 진태석이 남긴 저주입니다. 진태석은 죽어도 사람을 협박하려고 하니까요. 차정원은 결정합니다. 자동 공개 장치를 막으려면 그 장치를 만든 사람들 진태석의 마지막 신복 라인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태석의 마지막 신복들은 진태석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치가 돌아가면 그들도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자료 안 터뜨리게 해줄 테니 돈 줘. 이런 식으로요. 진태석의 유산은 협박입니다. 주하늘은 그 협박을 시스템으로 꺾습니다. 주하늘은 법무와 감사 라인을 동시에 움직여서 그 신복들의 계좌와 통신을 압박합니다. 이 과정에서 윤 비서가 망을 봐주고요. 황 실장이 결정적인 문서 접근 키를 뽑아옵니다. 황 실장은 문서 파일을 넘기며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진태석이 죽어도 터지게 해둔 자료. 차정원이 숨을 삼킵니다. 이거 막을 수 있어? 황 실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정원이 묻습니다. 다만? 황 실장이 말합니다. 공개를 막는 대신 우리가 먼저 공개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차정원이 눈을 번뜩입니다. 뭐? 황 실장이 답합니다. 진태석이 죽기 직전까지 저질렀던 납치와 협박. 이건 숨기면 우리가 공범이 됩니다. 차정원은 그 말에 멈칫합니다. 차정원은 가짜로 살아남았던 사람이라서요. 숨기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정원은 이제 달라져야 해요. 마지막 화니까요. 차정원은 주하늘을 봅니다. 주하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숨기지 말자. 그 눈빛이에요. 차정원은 결국 말합니다. 공개하자. 이 선택이 차정원을 진짜로 만듭니다. 가짜로 들어왔던 사람이 진짜로 끝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화에서 공개가 터집니다. 진태석이 차정원을 죽이려 했던 시도, 세미와 하늘 납치, 협박, 비자금 명단.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시청자가 한 번에 다 알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는 한 방만 먼저 터뜨리고 나머지는 법정에서로 넘깁니다. 여지를 남겨야 하니까요. 마지막 화라도 완전한 다 풀기는 피하고 대신 결말의 감정선을 확실히 닫아야 합니다. 진세훈은 이 과정에서 정신병원에서 빠져나온 뒤 신고했던 라인을 따라 조사받게 됩니다. 진세훈은 완전한 악인이 아니라 진태석에게 길러진 사냥개가 사람으로 돌아오려는 인물이죠. 진세훈은 자기 죄가 있다면 벌받을 각오를 합니다. 여기서 임신아이 관련 서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정상 금지된 축이라서요. 주영채는 진세훈을 구해낸 뒤 처음으로 뺏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주영채가 말합니다. 세훈 씨, 나 이제 안 뺏을래. 진세훈이 묻습니다. 그럼 뭐 할 건데? 주영채가 울면서 웃습니다. 같이 살 거야. 그냥. 그 그냥이 주영채의 변화입니다. 욕망으로만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평범한 삶을 욕망하는 순간. 그게 진짜 반전이죠. 차정원과 주하늘은 결국 건양을 되찾습니다. 되찾는다는 말이 차지한다가 아니라 정상화한다에 가까워요. 주하늘은 회장 자리를 지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건양의 구조를 바꿉니다. 차정원은 디자인팀으로 돌아가 차정원 이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는 남의 이름도 남의 배경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한혜라는요. 한혜라는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만큼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혜라는 그 벌을 피하지 않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내가 널 버린 데가 내가 끝까지 치를게. 차정원이 대답합니다. 끝까지?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끝까지. 이 대사가 마지막 화의 감정 뚜껑입니다. 한혜라는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도망치지 않는 엄마로 남습니다. 그리고 결혼 엔딩. 차정원과 주하늘은 결혼합니다.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조용하게 둘이 서로 손을 잡고 버텨온 시간의 끝처럼요. 차정원이 주하늘에게 말합니다. 나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 주하늘이 대답합니다. 원래도 그랬어. 차정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 이제부터. 주하늘이 웃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닫으면 좋습니다. 홍셰프 할매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가장 사랑하는 여자 품에서 숨지겠구나 맞았네. 그리고 이어서요. 근데 진짜 결말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야. 그 말이 엔딩의 여운을 만들고요. 마지막 차정원이 한혜라 병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말합니다.
엄마나 결혼해. 한혜라가 눈을 감았다 뜨며 말해요. 그래. 행복해. 차정원이 조용히 답합니다. 엄마도. 한혜라가 아주 작게 웃습니다. 응. 나도 살아볼게.